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대장 윤대장입니다. 오늘은 새마을금고 중앙회 자소서 항목 분석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는 제가 1번 항목을 이야기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면접에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끝까지 놓치지 않고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제 자소서 항목 분석 들어가기 전에 잊지 않으셨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새마을금고 중앙회 자소서 항목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항목 분석 전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듯이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역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표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단 새마을금고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개별 법인입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새마을금고를 총괄하는 중앙관리기관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새마을금고는 지역 단위의 금융기관으로서 각 지역 주민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운용하는 협동조합 금융기관입니다. 개별 새마을금고는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고 있고요. 각 금고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 범위가 지역 단위의 금융 서비스 그리고 자체 예금 대출 상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하지만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전국 1200여 개 정도의 새마을금고를 총괄하는 중앙관리기관입니다. 중앙관리기관입니다. 개별 새마을금고의 운영 지원, 감독, 금융 안정성 확보, 그리고 공동사업 운영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즉 금융감독원과 협력해서 새마을금고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어떤 구에 위치한 새마을금고는 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과 다양한 예금 상품을 제공하고 있고요. 지역 봉사활동과 장학사업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전국 새마을금고의 운영을 지도하고 있고 금융 건전성 그리고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해 금융 IT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역할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부터 알고 자소서 항목 분석을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면접에서 도움될 수 있게 한 번 더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역할과 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먼저 1번 항목 분석입니다. 1번 항목 분석을 보시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직업의 의미를 정의하고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지원하는 것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번 항목은 크게 두 가지 요소를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직업관으로서 여러분이 직업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가치관과 태도를 평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금융권의 특징인데요. 대부분의 자소서에서 여러분들의 경험담보다는 여러분의 가치관이 어떠한지를 보려고 하는 것이 금융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단순한 취업 목적이 아닌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일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적어주셔야 되는 것은 바로 직업의 의미를 먼저 작성해야 하는 것이죠. 직업이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을 넘어서 사회적 역할, 개인의 성장, 공동체 기여 등의 내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실현의 도구로서도 우리가 직업의 의미를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얻고 지속적인 자기개발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또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정 직업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직업을 단순한 생계 유지 수단이 아니라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기여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공동체 기여에 있습니다. 공동체 기여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조직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사회적 연대와 상호 협력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얘기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내가 어떻게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일하는 것이 단순한 금융 업무가 아니라 내가 지원에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금융 전문가로서 저는 지원을 하였습니다. 즉 단순한 금융 업무를 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의 발전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새마을금고 개별 지점을 지원하고 금융상품 운영을 돕기도 하고요. 건전한 금융 생태계를 조성해서 서민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서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따뜻한 금융 실천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형 금융기관과는 달리 지역 주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으로서 지역 주민과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수행하고요. 사회공헌 활동, 즉 장학사업이라든지 복지사업, 환경보호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건전한 금융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것도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국 새마을금고를 관리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건전한 금융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금융사고 예방 및 건전한 경영 기반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역시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으로서의 지역사회와 상생을 도모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디지털 금융과 미래 금융 혁신에 기여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새마을금고의 디지털화 및 미래 금융 시스템을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핀테크의 발전과 함께 디지털 금융을 도입해서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금융을 환경에 적응하고자 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는 생계 유지 수단이 아니라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기여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 직업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정의를 해주고, 이러한 직업관을 바탕으로 저는 지역사회에 함께 성장하는 금융 전문가 혹은 디지털 금융과 미래 금융에 기여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자, 2번입니다. 단체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가장 좋아하는 동료의 유형과 가장 싫어하는 동료의 유형을 기술하여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이 항목은 지원자가 여러분들이 단체 활동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주어지는 자소서 항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겁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개별 새마을금고를 관리 지원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팀워크와 협업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지원자가 어떤 동료를 선호하고 어떤 유형의 동료와 협업할 때 어려움을 겪는지를 통해서 협업 능력 그리고 대인관계 능력을 알려고 하는 항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구성은 좋아하는 동료 유형을 먼저 적고요. 그리고 싫어하는 동료 유형을 적습니다. 이때 좋아하는 동료의 유형은 단순히 어떤 사람이 좋다라고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함께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치관과 협업 방식이 드러나도록 서술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책임감이 강하고 협업을 중시하는 동료를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다. 또는 의견을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동료를 저는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고 이러한 동료와 어떤 업무를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싫어하는 동료의 유형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직접적으로 특정 인물을 비난하는 듯한 표현을 피하고 부정적인 상황을 해결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통을 기피하는 동료가 있었는데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상황을 해결하려고 나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동료의 유형을 얘기를 했다면 이제 반대로 저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통을 기피하는 동료와 협업할 때 어려움을 느낍니다. 업무 진행 과정에서 피드백이 없거나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경우 팀 전체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면서 직접 소통을 하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지원한 지원 분야와 관련하여서 자신이 보유한 핵심 역량, 경력, 교육, 수강, 이력 등이 무엇인지 기술하고 입회 후 희망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기술하여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부분 공공기관에서는 직무수행 계획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직무수행 계획서가 없다 보니까 이거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일반직과 IT직으로 나눠지는데 실제로 담당 업무는 공고문에 나와 있잖아요. 새마을금고의 운영지도 및 감독, 새마을금고 관련 제도 계획 및 정책, 새마을금고 공동사업 계획 및 운영, 대내외 대관 업무 수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금융 및 경영 관련 지식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요. 정책기획 및 법률 이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커뮤니케이션 협상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요. 이것이 이 업무에 적합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T 같은 경우에서는 IT 및 금융 IT 관련 지식을 통해서 금융 서비스 관련 프로그램 기획 및 인프라를 운영할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이나 웹 서비스, 금융 서비스 개발 및 유지 보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걸로 이야기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입니다. 살면서 가장 노력해본 경험 사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해당 경험이 본인에게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 기술하여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항목은 지원자의 도전정신, 문제 해결 능력, 실행력을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단순한 경험 서술이 아니라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업무와 연결되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설정 과정 결과 그 다음에 적용 가능성 순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을 거고요. 저는 4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 관련 프로젝트 경험은 문제 해결력과 팀워크를 강조할 수 있고요. 데이터 분석 또는 리스크 관리 경험, IT 직무가 여기에 들어가겠죠. 새마을금고 금융 안전성 관리와 연결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조직 내 협업을 통한 목표 달성 경험 같은 경우는 커뮤니케이션 및 실행력을 강조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네요. 자, 5번. 5번은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했던 경험을 작성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회공헌 활동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왜 그러냐면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교육 및 서민금융 지원, 즉 어르신 대상 금융교육을 진행을 했거나 또는 신용관리 재무설계 교육을 했다. 이거는 대부분 은행에서 인턴을 해보신 분들은 이런 것들도 해본 가능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복지 및 봉사활동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죠. 이것은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적극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복지지원과 연결이 가능합니다. 환경보호, 플로킹, 그 다음에 나무 심기 활동, 환경보호 캠페인을 참여했다. 이러한 작은 것들도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고 친환경 금융정책을 도입 중이기 때문에 이것도 연관이 가능한 거죠. IT 디지털 접근 지원을
나는 봉사활동을 했다라는 것들도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난구호 및 긴급지원 같은 경우들도 긴급금융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창업지원 및 멘토링 활동 같은 경우들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대학생 청소년 대상 취업 멘토링 또는 다른 멘토링을 진행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기획력이라든지 창업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관련성이 높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5번까지 여러분들하고는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 전에 다시 한 번 더 새마을금고 중앙의 역할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걸 정리해 보면 크게 5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새마을금고의 관리 감독 및 지원입니다. 요거는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까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경영 지도 및 리스크 관리, 공동사업 운영, 그리고 IT 인프라 및 디지털 금융 지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금융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융 사업은 예금, 대출, 보험, 신용카드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예금 사업이라든지 대출 사업, 그리고 보험 공제 사업이라든지 신용카드 및 결제 서비스 같은 것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공헌 및 서민금융을 지원하기도 하는 건데 요거는 반드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이 내용이 들어가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새마을금고 내부 운영 및 교육 부분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직원교육 및 연수라든지 그 다음에 직원교육 및 연수라든지 그리고 새마을금고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금융 및 핀테크 사업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AI 활용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블록체인 핀테크를 도입하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까지 5가지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자소서 항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전략을 세워봤는데 중요한 포인트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핵심 가치, 지역사회 기여, 서민금융 지원, 그리고 협업을 자소서와 연결할 수 있어야 될 것, 그리고 구체적인 경험과 사례를 활용해서 논리적으로 작성할 것, 지원 동기와 직무 이해도를 명확하게 표현할 것, 이 3가지입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채용은 단순한 금융업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금융 전문가를 찾는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자소서 그리고 면접까지도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좋은 자소서 완성하시고요. 면접까지 가는 그날까지 취업대장 윤대장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취업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파이팅 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